일단 이 경기는 컨셉이 매우 명확하죠. 리즈는 어떤 팀을 만나든 라인을 많이 올리는 팀이고요.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살짝 라인을 뒤로 물렀다가 빠르게 역습을 나가는 팀이죠. 그래서 이 리즈와 토트넘의 경기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경기 패턴이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토트넘이 리즈의 전방 압박에 매우 고전했습니다. 특히나 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에서 보통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오늘 경기도 다이어가 실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리즈가 다이어를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이어가 백패스를 준다는 것이 땅볼로 깔아주는 게 아니라 볼을 띄워서 줬어요. 잘못 패스를 해서. 요리스 입장에서도 이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이 하늘로 떠올랐다가 떨어지는 시간 동안 리즈가 계속 압박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요리스가 머리로 어렵게 볼을 걷어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토트넘이 볼을 잡고 있을 때 리즈가 아주 강한 전방 압박을 걸잖아요. 여기 딱 보기만 해도 토트넘의 진영인데 토트넘 선수들보다 리즈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부드럽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냥 전방으로 걷어내는 수준의 빌드업이 되고 단순하게 걷어내면 다시 리즈가 볼을 차지하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어찌 보면 예상이 좀 됐죠? 리즈의 전방 압박을 토트넘이 풀어나오기엔 이 후방 빌드업 과정이 불안한 팀이다.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오늘 경기 그래도 한 번만 풀어나오면 계속해서 리즈의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오늘 이 토트넘의 전형은 3-4-3 그리고 리즈의 전형은 4-2-3-1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리즈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오잖아요. 압박을 강하게 걸어왔을 때 토트넘의 3톱 히샬리송, 케인, 클루셉스키 이 3명은 살짝 앞선에서 리즈의 수비 뒷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갈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는 좌우 윙백이 일단 빠르게 올라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리즈는 포백을 쓰는데 토트넘은 3톱에 좌우 윙백까지 높게 올라오면서 5명의 선수가 전방에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토트넘이 공격 숫자가 많아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페리시치와 히샬리송이 있는 왼쪽보다 클루셉스키와 에메르송이 있는 오른쪽 라인에서 좋은 찬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콘테 감독이 어느 정도 의도를 한 움직임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의도를 한 움직임은 클루셉스키를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토트넘이 계속해서 이 왼쪽 라인에서 볼을 소유하다가 리즈가 앞으로 전방 압박을 할 때 순간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라인으로 패스를 보내주고요. 오른쪽 라인으로 패스가 가면 에메르송과 클루셉스키가 리즈의 왼쪽 풀백과 2대1 상황이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리즈의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위해서 엄청나게 볼 주변에 모여들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케인이 볼을 받은 이후에 리즈의 압박에 볼을 빼앗기지 않고 벤탄쿠르에게 볼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벤탄쿠르가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뿌려줘요. 근데 이렇게 반대편으로 패스를 뿌려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리즈의 선수들이 없는 공간에서 토트넘이 볼을 받게 되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 이 두 명의 선수가 왼쪽 풀백과 2대1 상황이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을 때 에메르송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간 에메르송을 향해서 클루셉스키가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면서 에메르송 로얄이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간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계속 똑같은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도 리즈가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한쪽 측면에 쏠려 있으니까 토트넘이 반대편으로 볼을 전환시킵니다. 에메르송이 올라와서 볼을 잡는데 리즈가 포백을 사용할 때 왼쪽 풀백이 에메르송 쪽에 끌려나가면 클루셉스키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클루셉스키가 리즈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에메르송 로얄이 볼을 잡을 때 리즈의 측면 수비가 끌려 나오는데 이때 클루셉스키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리즈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결국에는 에메르송 로얄이 리즈의 풀백을
끌어당겨주면서 공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오늘 토트넘의 에이스는 누가 봐도 쿨루셉스키죠. 이 쿨루셉스키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히샬리송이 쿨루셉스키보다 스피드도 빠르고 피지컬도 좋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히샬리송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샬리송보다 쿨루셉스키가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더 잘합니다. 왜냐면 아주 부지런하게 그리고 아주 지능적으로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는 플레이가 매우 좋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 히샬리송이 볼을 잡을 때 리즈의 선수들이 히샬리송 쪽만 보고 있어요. 한쪽 측면에 쏠려 있죠. 근데 이 움직임을 뒤에 있던 쿨루셉스키가 리즈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몰려있는 거를 보고 순간적으로 리즈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쿨루셉스키를 히샬리송이 순간적으로 보면서 패스를 넣어주죠. 쿨루셉스키가 아주 영리하게 뛰어들어가면서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아서 슈팅까지 이어가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만 봐도 쿨루셉스키의 오프 더블 플레이가 매우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쿨루셉스키의 두 번째 장점 볼을 가졌을 때 안 뺏깁니다. 쿨루셉스키가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 매우 좋아서 특히나 이 박스 안에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았을 때 한두 명의 선수가 붙어도 볼을 빼앗기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어떻게든 연결시켜줘요. 이 장면도 보시면 쿨루셉스키가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상대팀 수비수가 쿨루셉스키를 막기 위해서 달려나오죠? 그래서 사실 요 공간만 보면요 그렇게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상대 선수가 달려오니까 쿨루셉스키가 아주 영리하게 상대팀 선수의 가랑이 사이로 볼을 넣으면서 한 명을 제쳐냅니다. 그래서 이 달려오던 선수는 제풀에 못 이겨서 넘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한 명을 벗겨낸 다음에 안으로 패스를 넣어줬고 여기서 케인의 슈팅이 나왔는데 수비수에 못 맞고 이제 뒤로 나오는 걸 벤 데이비스가 받아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쿨루셉스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 위치에서 볼을 빼앗기지 않고 패스를 중앙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나왔던 득점 장면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골이 나오는 장면에서도 쿨루셉스키의 오프 더블 플레이가 예술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사실 케인과 쿨루셉스키가 지난 시즌부터 손흥민과 함께 눈을 보지 않아도 어디로 뛰어나가는지를 서로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 보시면 늘 나왔던 장면이죠. 중앙에 있는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 쿨루셉스키는 패스를 받으려는 동작을 가져가지 않아요. 케인에게 볼이 가는 걸 알고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케인은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뛰어나가는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 패턴이고 토트넘 팬들이 그렇게 쿨루셉스키를 원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랜만에 쿨루셉스키가 복귀해서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가장 잘하던 플레이를 보여줬고 여기서 원터치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완벽하게 케인의 패스가 뛰어나가는 쿨루셉스키에게 전달이 되면서 쿨루셉스키가 리즈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고요. 완벽하게 무너뜨린 이후에 벤탄쿠르한테 패스, 벤탄쿠르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죠. 이런 장면만 봐도 쿨루셉스키가 오늘 경기에서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쳤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토트넘에 와서 얼마나 토트넘의 공격에 중요한 선수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최근 경기들을 보면 특히나 히샬리송이 나왔을 때 히샬리송은 분명히 빠르고 그리고 쿨루셉스키보다 제공권 상황에선 강점이 있지만 쿨루셉스키처럼 지능적인 오프 더블 플레이를 보여주거나 그리고 볼을 잡았을 때 쿨루셉스키처럼 세밀한 볼터치나 볼키핑이 안 되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끊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쿨루셉스키가 부상에서 복귀한 건 토트넘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사실상 토트넘이 리즈를 상대로 어렵지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쿨루셉스키 때문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 좋았던 장면들을 이제 짚어보면 첫 번째 실수는 다이어를 오늘 경기에서도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배치한 것이 매우 안 좋았던 선택이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이 최근에 이 다이어를 오른쪽에 배치시켰을 때 다이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에메르송이 오히려 살짝 중앙으로 들어가고 다이어가 오버래핑을 시도해요. 그래서 다이어가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오른쪽 윙백인 에메르송이 크로스 능력이 너무나 안 좋아서 하는 선택이기도 하고요.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산체스는 못 믿겠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가 오른쪽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에메르송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다이어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플레이가 토트넘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경기도 보시면 에메르송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다이어가 에메르송의 뒤쪽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에메르송보다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메르송은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다이어가 측면으로 올라가면서 다이어가 크로스를 올리거든요. 이게 토트넘의 너무 안 좋은 점이죠. 에메르송의 크로스가 안 좋다 보니까 다이어를 올려 쓰는 건데, 에메르송보다는 더 정확한 크로스가 나오긴 하지만 저게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거나 엄청난 공격 패턴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토트넘이 유효한 공격을 만들진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이어를 오른쪽에 배치시켰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수비죠. 수비가 안 좋죠. 리즈가 전방에 빠른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뭐 로드리고나 서머빌이나 이렇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계속 이 다이어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다이어가 스피드가 느리니까. 리즈가 볼을 잡았을 때 다이어와 에메르송의 사이 공간으로 서머빌이 침투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는 서머빌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여기서 서머빌과 다이어가 경합을 하는 상황인데 다이어가 어떤 수비를 보여주느냐, 스피드를 따라가지도 못했고 서머빌을 견제해주질 못했어요. 다이어가 이 서머빌에게 전혀 붙어주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서머빌이 슈팅을 가져가죠. 다이어가 붙어있는데도. 다른 각도에서 보잖아요. 이게 서머빌이 슈팅하는 장면이거든요. 다이어가 아무런 견제를 못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 이제 모습만 봐도 다이어는 3백에 오른쪽이나 왼쪽 중앙 수비수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전혀 못해주는 수비수인 거예요. 윙백이 올라가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니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를 적극적으로 따라붙어서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3백을 쓸 때 오른쪽과 왼쪽 중앙 수비수에 나와줘야 돼요. 근데 최근에 로메로가 못 나오면서 다이어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온다는 건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로메로가 부상이니까 산체스를 넣었더니 산체스가 아예 빌드업조차 못한다. 그래서 산체스를 못 믿겠으니까 다이어를 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의 이 선수 구성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저 자리에 다이어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토트넘의 지금 수비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다이어도 어느 정도는 좀 억울한 면도 있다. 근데 콘테 감독이 경기 중간에 교체를 잘했어요. 첫 번째로 다이어를 너무 수비가 불안하니까 다이어를 중앙으로 내리고 오른쪽에 산체스를 배치했죠. 근데 이 교체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토트넘의 전술 변화는 토트넘이 로메로가 나왔을 때 하는 플레이가 있어요. 로메로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오면 오버래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박스 안으로 들어가주면서 케인과 함께 박스 안에서 제공권에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오늘 산체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제공권 싸움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콘테 감독이 왼쪽이나 오른쪽 중앙 수비수를 높게 끌어올려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콘테 감독의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특히나 상대팀에게 리드를 빼앗기고 있을 때 이렇게 이 센터백의 오버래핑을 계속 주문하거든요. 근데 다이어가 나왔을 때는 다이어가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서 움직였다면, 산체스가 나왔을 때는 산체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득점이 나왔죠. 케인이 박스 안에 있을 때 산체스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도어티의 크로스가 올라오거든요.
산체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격 숫자가 많아지니까 리즈의 수비수들이 산체스와 케인에게만 시선이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산체스에게 올라가는 볼을 리즈의 수비수가 걷어내는데 이때 뒤에 있었던 벤탄쿠르가 리즈가 걷어내는 볼을 받아서 득점으로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래도 콘테 감독이 다이어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 배치에 실패를 인정하고 산체스를 투입해서 산체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동선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경기 중간에 산체스 투입과 함께 3-5-2 전형으로 바꿨거든요. 이것도 매우 좋았습니다. 왜냐? 리즈의 약점은 전방 압박을 하다가 자기들이 지쳐요. 늘 그랬거든요. 오늘 경기도 전방 압박을 하다가 후반전이 될수록 지치고,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거칠다 보니까 경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후반전이 되면 될수록 압박을 하는 강도가 낮아지고, 압박을 섣부르게 하다가 체력이 부족하니까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콘테 감독이 미드필더 숫자를 3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리즈가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중원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그리고 비수마를 투입하면서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리즈의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나왔어요. 이 중원 라인에서 선수 숫자 1명을 늘려줬다는 게 오늘 경기에서 콘테 감독이 리즈에게 막판에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왔죠. 토트넘이 여기서 미드필더 숫자가 많으니까 중원에서 리즈의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고, 여기서 비수마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앞에 있었던 테일러 아담스는 90분 내내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하던 자원이다 보니까 비수마가 너무나 쉽게 테일러 아담스를 이겨내고 전방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테일러 아담스가 반칙을 해버리면서 여기서 이제 옐로우 카드가 나왔는데, 테일러 아담스가 이미 옐로우 카드를 받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옐로우 카드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죠. 이 퇴장이 나온 장면도 콘테 감독이 3-4-3에서 3-5-2로 바꾸면서 이 중원 라인을 보강하고 중원 라인에서 리즈의 압박을 잘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퇴장까지 나온 거거든요. 물론 토트넘이 리즈보다 강팀인데 리즈에게 3골이나 실점했다는 게 기분이 좋진 않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쨌든 승리를 챙겼고, 그리고 경기 중반에 콘테 감독의 적절한 전술 변화가 적중했던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쿨루세스키였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토트넘도 월드컵 전에 마지막 경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토트넘이 월드컵 브레이크 전에 3위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그 뉴캐슬의 경기가 남아있긴 한데요. 어쨌든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권 안에서 월드컵 브레이크를 가져가게 됐어요. 토트넘이 뭐 경기력이 안 좋고 경기 패턴도 단순하고 이러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권 경쟁 안에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그 동점골이 나올 때도 결국에 코너킥에서 나온 거거든요. 케인의 첫 번째 득점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콘테 감독이 너무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은 너무 답답한데 뭐 코너킥을 통해서 세트피스를 통해서만 득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답답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콘테 감독이 성적을 가져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경기도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토트넘이 승리했다, 결과를 가져갔다. 그리고 이게 콘테 감독이 늘 이렇게 경기가 재미없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 단순히 토트넘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터밀란에서도 그랬고 첼시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특히나 인터밀란 시절에도 욕을 엄청 먹었는데 마지막에는 꾸역꾸역 승점을 쌓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물론 이제 토트넘이 우승은 힘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승점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걸 보면 이 콘테 감독식 결과주의적인 축구가 그래도 토트넘의 성적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토트넘은 승점을 가져가니까 뭐 나쁜 결과는 아니지 않겠느냐, 현재까지.